여기까지 미세전이가 내려가면은 암 경중의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환자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았다면 전절제를 했을 것 같은 환자들은 비록 반절제를 했을지라도 나중에 와서 전절제를 하자. 이게 만약에 반절제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포지티브, 즉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전절제, 즉 완결 전절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상선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빅브라더 장항수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거를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수술적인 치료,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난 촬영 이후에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거, 이제 능동적 감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되게 정형화된 치료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것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계속 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고 치료가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했지만 결국은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게 옳겠고요. 저는 이제 반대하는, 남들이 다 아는 반대쪽에서 보면 제가 그 증례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저희 스승님의 케이스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딱 보면 너무 조그맸어요. 1cm보다 작고 갑상선 사고의 피막을 뚫고 나오지도 않아서 지켜봅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환자가 그 지켜봅시다라는 말을 능동적인 감시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된다, 나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나타났더니 밑에 그림을 보면 엄청 커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것도 자라면서 임파선 전이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자리 잡혀 있던 폐 전이가 계속 나빠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표적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도 저렇게 맨 마지막 그림에 폐가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방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제가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지켜보면 된다, 안 뽑아도 된다 했는데 진짜 저도 시간이 한 2년 넘게 지났는데 이쪽이 너무 커져서 말하자면 저도 능동적 감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능동적 감시라는 말 대신 저희가 적극적인 감시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치료 방침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꾸준히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얘가 커지는지 감시하는 건데, 왠지 능동적 감시라고 하니까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딱 부러진 말로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바꿔야 되겠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학회에 가서라도 이런 걸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주 대단한. 너무 큰일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일이 커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오늘 드디어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제가 먼저 그럼 수술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갑상선 수술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반을 떼느냐, 전부 다를 떼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도 판에 해당되는 것하고 2015년 최근 보여줬던 이런 내용하고 변화가 조금 있긴 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사실 1cm 미만, 1cm 미만에서는 반절제가 가능했는데 2015년도에는 반절제는 무조건 4cm 미만이어야 하고 갑상선 내 병변, 즉 피막 침범이 없어야 되고 원격 전이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파절 전이가 없는 또는 미세전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건 미세전이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술 중에 긴급 조직 검사를 해야 되죠. 그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결절편, 그렇죠. 그걸로 해서 2mm 미만이거나 5개 이하, 이럴 때 반절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절제는 예전 2009년보다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완화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1cm 이상에서 무조건 전절제를 했지만 지금 4cm까지는 지켜봅니다. 반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막 침범이 있거나 원격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5개 이상, 2mm 이상 이럴 때는 전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형이 이 갑상선 모양인데 여기서 4cm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왠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 4cm까지 커지는 걸 기다리는 게 사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모형에서 보면 가장 두꺼운 부분도 사실은 3cm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갑상선에서 4cm라면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피막을 뚫고 나오지 않고 그 내부에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4cm라고 하는 거는 뭐 4cm이지만 그 밑에 피막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서 다 걸려 들어갈 거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수술해 보면 2cm만 넘어가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 4cm라는 건 결국은 바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저희가 수술 전에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는 도중에 알게 되는 걸까요? 저번 시간 9화에서 수술 전 준비하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그림에서 보이듯이 초음파로는 암의 크기, 피막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CT로는 림프절 전이 주변 기관 침범, MRI로는 주변 기관, 특히 기도 침범의 정도를 파악하게 되죠. 펫스캔이라는 거는 원격 전이, 종격동 림프절 전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대 검사는 늘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제가. 피막 침범이 되어서 성대 신경이 있는 자리에 갑상선 암이 존재한다 그런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변했다 그럴 때는 성대 검사를 해야 되고, 기도 침범이나 식도 침범이 의심이 되면 내시경 검사까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초음파는 사실 방사능이 없는 검사라 크게 위험이 없지만 근데 CT니 이런 검사들은 방사능 노출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걸까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안 찍을 수 있으면 안 찍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찍어야 합니다. CT는 갑상선암 검사에서 아주 중요한 검사에서 꼭 찍을 것을 권고하고요. 방사능 걱정을 하시는데 의료 검사에서 방사능 피폭량을 조사한 것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피폭량이 많은 검사가 심장 혈관 조영술이에요. 그리고 심장 스펙트 검사이고 펫스캔 같은 경우도 노출량이 많아요.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오셔서 CT까지 찍고 나면 왜 난 펫을 안 찍어주나요? 라는 분이 종종 있어요. 펫이 그렇게 모든 검사의 왕이 아니에요. 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지 노출량이 저렇게 많았을 때는 괜히 찍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격 전이가 의심스럽고 할 때는 무조건 찍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갑상선암에서 찍는 CT는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적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2차 대전 때 핵폭발 지역에서 노출됐던 거랑 뭐 비슷하잖아요. 심장 스펙트 검사가. 근데 저거는 전신을 장기간 동안 뒤집어 쓴 거죠. 뭐 목욕탕에서 그냥 갇혀서 사우나에서 갇혀서 그냥 계속 노출된 꼴이고 스펙트 검사는 짤막한 시간에 노출된 거라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고요. 장원 선생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최고죠. 근데 꼭 해야 돼서 그거는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우리 몸에 가해지는 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꼭 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가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하거나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하고 범위를 결정한 후에 수술을 하면 되는데 궁금한 점이 요즘은 위암 같은 것도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같은 걸로 똑 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갑상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무조건 반을 떼거나 완벽히 다 떼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하셔서 조그만 부분만 이렇게 똑 떼는 건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갑상선에서는 자꾸 저렇게 무식하게 많이 띄자고 하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갑상선 암 환자의 병리 조직 검사예요. 여기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암 부분인데요. 그 보라색 점점점점 있는 부분 있죠. 저기가 다 사실은 암세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예요. 근데 저건 초음파에 보이지 않을 수준이거든요. 암 덩어리가 있는 건 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것만 싹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면 저 남아있는 것들은 다 어떡할 거냐는 거지. 저 무수히 많은 암 덩어리들이 결국은 재발해서 창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한 마리라도 나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뛰려면 충분한 이 경계를 가지고 안전한 거리에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바로 이해가 가요. 저기만 똑 떼봤자 옆에 다 돼 있으니까 또 재발할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보주파 치료 때도 저 사진 예, 네, 맞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싹
깔끔하게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는 아까도 장학생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완벽하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깔끔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인데 왜 임파선까지 떼어내나요? 라는 질문 요새 제가 좀 많이 받는데 갑상선 아래쪽에 붙어있는 임파선까지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지만 그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치료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파선까지도 다 떼어내는 거죠. 이게 되게 모래가 뿌려지듯이 다발성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모든 암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건 갑상선암의 특징일까요? 갑상선암도 다 그렇진 않고요. 여포암 같은 경우는 단일 병소로 발견됩니다. 수질암도 다발성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드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두암은 다발성암으로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저희가 이것도 수술 전 검사에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수술하는 도중에 아는 걸까요? 그 아까 미세한 것들은 잘 보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제가 샌드 아트를 비유를 많이 해요. 그건 보면 모래가 뭐 사방에 있죠. 근데 모래 알갱이 정도는 보이지 않고 소복이 쌓인 데만 까맣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보던 CT를 보던 모든 건 다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소복이 쌓인 부분만 없애자고 들면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드러내자, 자꾸 깔끔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술에 대한 범위는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치고 림프절 청소술 이건 어떤 걸까요? 저런 수술하면 수술 시간도 한 4시간 넘게 걸리고 입원 기간도 2주 이상 걸리는데 근거 없이 수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수술 전 검사에서는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수술 후에 밝혀진 경우에 피치 못하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전절제를 했겠죠?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는 반절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건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들어간다는 건데 Music licensing reimagined.